1911년 서태후도 이용장도 사라진 청나라. 뭔가 해보겠다고 헌정내각도 새롭게 구성하고 이것저것 몸부림치는데, 아무튼 우전부 대신으로 입각한 성선회. 성선회는 민간 자본으로 건설하려던 철도를 국유화해서 철도 운영권을 담보로 차관을 얻어 빠른 시간 내에 건설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하자는 계획이었습니다. 상당히 합리적인 계획이었지만 실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집단 간 모순이 폭발, 여기에 민족적인 감정까지 개입하면서 신의 혁명의 도화선이 되어버렸습니다. 양자강 유역에 이권을 가지고 있던 영국은 광저우에서 한커우까지 이어지는 월안선 철도 부설을 제안했습니다. 성선회는 민간 자본으로 부설된다면 철도 부설권을 영국이 가지게 될 것이고, 이건 청나라의 위협이 된다고 판단, 미국 자본의 차관으로 월안선 국유화를 추진했습니다. 아무튼 민영화든 국유화든 철도가 예정대로 개통 운행됐다면 문제 없었을 텐데, 월안선이 계획대로 개통되지 못하면서 문제가 터집니다. 첫 번째는 양쯔강 대교 건설, 터널 건설 등 기술적으로 어려운 토목공사와 내전과 자연재해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는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훨씬 복잡했습니다. 국유화 작업은 당시 유행했던 민간 자본으로 건설하는 방식과 정면 충돌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민간 자본 구성을 보면 자본가, 유한계급들이 돈만 있는 게 아니라 일반 상인, 농민, 심지어는 빈민자의 푼돈까지도 모인 말 그대로 민족 자본으로 구성된 자금이었습니다. 성선회는 1911년 5월 민영화 철도인 월안선과 천안선의 국유화 계획을 밀어붙였습니다. 민영화 노선이었던 월안선과 천안선에 주식 투자한 중국인들은 나중에 투자금을 돌려주겠다는 청나라 정책의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여기에 차관을 도입하면서 염전과 탄광을 담보로 설정한 내용이 알려지면서 민중들에겐 철도 국영화가 국가를 외세에 팔아먹는 매국으로 인식되었습니다. 만주적인 성선회로 대표되는 청정부와 대부분 한족들인 투자자들, 철도 국영화는 만주족과 한족의 민족 간 모순으로 위기가 가중되면서 철도 국영화로 피해를 입은 지역 가운데 후난 장사에서 최초로 국유화 반대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추안성 청두에서도 수추안 보로 동지회가 조직되면서 동맹 휴학과 납세 거부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수추안성 정부의 강압적인 진압 정책으로 20명이 사망하는 유혈 사태가 발생했고, 보로 동지군들이 무장 폭동을 일으키면서 청두는 보로 동지군에게 점령당했습니다. 수추안성 사태가 위급해지자 청정부는 후베이성 주둔 군대를 투입, 수추안성 사태를 진압합니다. 이렇게 되자 당시 후베이성 우창에는 잔여 병력만 남으면서 혁명파들이 봉기하기 좋은 기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추석인 10월 16일 봉기를 할 계획이었지만 의도치 않은 사고로 사전에 봉기 계획이 누설되자 혁명파는 계획보다 며칠 앞선 10월 10일 봉기했습니다. 혁명군은 당일 우창성을 점령하고 호북 군정부를 수립했습니다. 우창에서 봉기가 일어나서 우창봉기 혹은 제1차 혁명이라고 부르며 1911년이 신해년이라 신해혁명이라고도 부릅니다. 우창봉기에 이어 14개 성이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이때만 해도 수련회의 중국 동맹회 등 통일된 혁명 세력이 봉기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조직적인 규율이나 지도체제가 없었습니다. 일단 청나라와 구체제에 반대하기만 하면 입헌파든 공화파든 가리지 않고 무장 봉기에 나섰기 때문에 봉기가 성공한 지역에서도 통일된 지휘체계가 없어 혼란이 가중되었습니다. 베이징에선 초기 진압작전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위안스카이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홍장의 북양군을 이어받은 위안스카이는 북양 신군을 만들어낸 장본인이었을 뿐 아니라 실권자였습니다. 사태 판단이 빠른 위안스카이는 청정부의 호출에 애매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청정부가 호광총독의 흠차 대신으로 모든 정권을 위임하자 마침내 후베이 반란 진압군과 양쯔강 해군으로
혁명군과 싸움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청정부는 위안스카이 요구대로 그를 총리 대신에 임명했고 마침내 위안스카이는 청나라의 군정 대권을 모두 장악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위안스카이는 처음부터 혁명군과 싸울 의사가 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자신의 권력 유지였지 누가 이기든 상관이 없었고 분신과도 같은 북양군의 전력 손실이 최소화된다면 금상첨화였습니다. 혁명군은 전력이 보잘것없었지만 혁명의 불길이 전국을 휩쓸고 있었고 위안스카이는 이런 혁명의 불길을 그의 군사력만으로는 누를 수 없음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혁명일의 활동 지역은 주로 양자강 중류, 영국의 세력범이라 영국으로서도 전투는 바람직하지 않았습니다. 상하이 주재 영국 영사가 나서면서 쌍방회담을 주선했습니다. 혁명군 대표들은 위안스카이가 청왕조 타도의 행동을 취한다면 그를 임시 대총통으로 추대하겠다고 결의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영국 영사의 중재로 혁명군과 북양신군은 3일간 휴전합니다. 혁명군이 협상 테이블에 나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자체적인 통일성과 단결성이 없었고 위안스카이에 대한 호의적인 여론과 서구 열강의 위안스카이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 그리고 혁명군의 미비한 군사력으로는 혁명 성공이 불가능하다는 인식하에 위안스카이를 이용 청도를 타도하려는 전략이었습니다. 남북의화는 신해혁명의 중대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12월 3일부터 시작된 남북 간의 휴전이 지속되면서 신해혁명은 무장투쟁에서 정치적인 협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위안스카이 요청으로 휴전은 2번이나 연장되면서 휴전 기간만 15일, 그리고 남북의화는 상하이에서 정식으로 시작됐습니다. 상하이에서 남북협상이 진행되는 사이 난징에서는 12월 29일 순원을 임시 대총통으로 하는 임시정부가 세워졌습니다. 난징 임시정부 성립에 남북의화는 일시 중단되었지만 순원이 조건부로 총통직을 위안스카이에게 양보하겠다는 제안에 협상은 지속되었습니다.